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중요 소식들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2년 6월 8일 오후 8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1% 상승 3400달러, 49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도 2.46% 상승하면서 1800달러를 보여주고 있으며 5위의 BNB 코인의 경우는 3.65% 상승 292달러,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6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무려 7.54% 상승한 0.63달러, 7위의 XRP의 경우는 1.81% 상승하며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선물 투자자들 비트코인의 롱, 숏 포지션 비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2.6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다소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46%, 숏 포지션이 53%를 나타내고 있으며 리플 XRP의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롱 포지션이 26.43%, 숏 포지션의 비율이 무려 73%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XRP는 숏만 잡아도 이제 수익을 본다라는 기조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른 코인들 오를 때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1등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XRP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분석들,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8,500달러 지지선을 붕괴하게 되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납을 예측했던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카포라는 분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28,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급락세를 나타내며 올해 최저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음에도 시장의 카피출레이션, 즉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엔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매에 나서는 것을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포라는 분이 예상한 비트코인의 가격 바닥이 21,000에서 23,000달러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지금의 가격 대비 약 한 20%에서 30% 정도 추가 하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29,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카포는 전날 비트코인이 31,600달러 저항 돌파 테스트를 실패 언급하면서 앞서 한 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견고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도세는 2배로 세질 수 있다.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영국의 한 핀테크 업체의 CEO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이제 5월 초에 이루어졌던 루나 쇼크 이후에 이러한 언급들 비슷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탈링의 앤 보든이라는 이 CEO 분이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과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이 얽혀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고객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말하는 사기가 뭐 암호화폐 자체를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2021년, 2020년 10월부터 확장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속에 계속 이러한 내용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사기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암호화폐 사기에 본인들의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과거부터 워낙 암호화폐 시장을 좀 안 좋아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이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오늘 새로운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POW 이외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국제통화기금 이 IMF는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 여기에 투자하면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이 아니죠. 이제 비난을 했던 주요 기구인데 일단 요걸 보았을 때는 조금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죠.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디지털 통화 및 에너지 소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연간 144테라와트시 규모의 대량 에너지를 소비한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확장 솔루션은 트랜잭션당 에너지 비용을 낮추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지 못한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IMF는 작업 증명 외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의 에너지 효율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는 높다. 이제 다른 이 비트코인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IMF가 각국 중앙은행의 친환경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POW,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암호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 POW 자체를 좀 폄하함으로써 이 크립토 마켓 전반에 좀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는 기조를 좀 돌려 말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이제 뉴욕에서 나온 POW 채굴 금지 이후에 이런 언급들이 더욱더 빈도가 많아진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뉴욕의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 있죠. 아무래도 한 6월 말이나 한 7월 정도에 승인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할 것 같은데 약간 화력을 더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 부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대표 맥시멀리스트이자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영에 수렴하지만 않는다면 즉 전 세계가 나서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는 무조건 갈 것이다. 이제 하나로 약 12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CNBC의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0에만 수렴하지 않으면 100만 달러는 충분하다. 언젠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날 경기 침체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나의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5만 달러, 10만 달러가 있으실 것이고 20만 달러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와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는 무슨 이 가격에 있다가 정말 없어질 것이다. 그냥 도박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다양한 의견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관의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위험 자산으로서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많은 기관들 국가의 공적 기금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금의 유입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고액 자산가들 투자자들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대거 리밸런싱 또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실질적인 사업 확장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제 2024년 정도면은 그래도 10만 달러 이상 개인적으로는 한 3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장기적으로 10년을 보았을 때는 100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니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봐라 100만 달러 10만 달러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지금 금의 시가총액을 봐라 뭐의 시가총액을 봐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지금도 굉장히 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의 시가총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마이너스 채권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금들에 유입되어 있는 그 자금들, 유동성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7월 6일 날 정말로 미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충분히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어 준다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면적인 시가총액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신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업비트 등 5대 거래소가 라이트코인을 줄 상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개인 휴대폰에서 업비트에 알림이 떠서 라이트코인을 상폐할 것이다 라는 공지가 뜬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제 대한민국의 5대 거래소인데 이 라이트코인을 거래 종료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일단 업비트 같은 경우는 6월 20일 날 이제 오전 11시에 이렇게 상폐를 하며 빗썸 같은 경우는 6월 22일 15시, 코인원 같은 경우도 같은 날 오후 6시, 코빗은 6월 17일 오후 2시, 고팍스의 경우는 6월 15일 오후 6시에 상폐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라이트코인이 줄 상폐된 이유, 라이트코인이 왜 상폐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라이트코인 재단에서 민블 윈블이라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을 전송을 했을 때 트랜잭션 상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름으로 누구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추적해서 이 정도 이 사람의 계좌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민블 윈블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 아예 이 트랜잭션 주소 전송을 받았고 하지 않았고 이거 자체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크코인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또한 이제 작년이죠. 202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엠번방 사건에도 다크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미 내용들이 언급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월 정도, 4월 말 5월 정도부터 상폐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드디어 이제 결국에는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이트코인의 이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의 한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 친환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의원 피에르 퍼슨 의원이 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암호화폐 사업자 대상 서비스를 거부하는 은행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또 은행은 디파이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단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은 금지하고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유럽연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제 암호화폐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프랑스 의원 피에르 퍼슨 의원의 경우는 얼마 전 이 프랑스가 암호화폐 업계의 구글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선제적으로 이 시장 크립토 마켓을 받아들여서 먼저 나아가야 한다. 목 놓아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규제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EU에 맡기자, 유럽연합에 맡기자라는 좀 기조를 보이면서 이 규제적인 부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너네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라는 좀 적극적이진 않죠. 이러한 수동적인 움직임의 기조를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국가입니다. 이런 연합이죠. 또한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규정을 하는 건 이제 2년 뒤 2024년에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이 프랑스 의원이 답답함에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여러 많은 이제 사건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행태들,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 2022년도 안에는 중국이 아니죠.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먼저 선제가 되지 않을까. 이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는 않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스테픈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임 이코노미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스테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렐름 이제 체인에서 최대 3개의 에너지 크로스 체인이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스터리 박스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10개 등급까지 확대가 되며 신발 민팅 재사용 대기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72시간으로 확대가 되고 이 민팅 비용이 조금 상향이 되며 GST 가격에 따른 민팅 비용 조절 메커니즘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성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같은 등급의 신발 5개를 소각해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신발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신발에 문구를 새기게 되면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수수료가 도입을 돼서 이제 가격 변동성 문제도 해결되며 GST 가격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도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테픈의 경우는 걸으면서 돈을 벌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런 대표적인 이거죠. 어플이죠. 이제 하루에 한 순수익으로 한 52,500원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고소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라는 은행이 계좌 개설을 연기를 한 연준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가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및 캔자스시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와이오밍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커스토디아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으며 연준은 통상 이제 5에서 7일에 다하는 경험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19개월 이상, 무려 19개월 이상 지연시켜 1년의 법정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보게 되면 과거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이 크립토 마켓이 좀 안 좋은 거다, 좀 부정적인 거다, 심지어는 약간 도박이다, 투기다라는 언급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식이 바뀜으로써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우리는 금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 한 10월 정도였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이런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루나 사태와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업비트에서 오늘 오후 정도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의 종합감사에서 즉 검사에서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를 보았을 때 고객 확인 의무 위반 행위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등이 이제 적발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비트가 참 최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비트 측의 새로운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식 입장이죠. 업비트가 금융위 종합검사 중대 위반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업비트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선을 그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업비트뿐만 아니라 신고가 수리된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가량 진행하는 긴 과정이라며 아직까지 검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이 보도돼서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 업비트를 이렇게 좀 모함하려는 이런 보도,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이 검사 결과가 끝나 봐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업비트 측이 맞는지, 뭐 따로 보도한 언론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바람잘 날이 없다. 특히 거래소가 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